안녕하세요. 오늘 파헤쳐볼 기업 바로 신원입니다. 와, 이 회사 정말 재밌어요. 매출은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데 시장에서는 완전 찬법 신세거든요. 정말 역설적이죠? 이 미스터리 지금부터 저와 함께 풀어보시죠. 자, 먼저 이 숫자부터 보실까요? 무려 9천억 원. 이게 신원의 연간 매출이에요. 와, 숫자만 딱 놓고 보면 정말 대단하죠? 의료업계에서 이 정도면 꽤 잘 나가는 탄탄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다음 이 숫자를 보면 싶으실 겁니다. 약 1,730억 원. 이게 바로 신원의 시가총액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1조 가까이 버는 회사의 가치가 고작 1,730억 원이라니? 매출의 5분의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이상하죠? 바로 이 지점.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매출이랑 시장 가치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게 혹시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보석주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냥 싸구려로 보이는 위험한 함정일까요? 자,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기묘한 격차를 이해하려면요. 일단 이 회사가 뭘로 돈을 버는지 그 기본 체력부터 체크해봐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상한 숫자들 뒤에는 사실 꽤 탄탄한 강점들이 숨어 있거든요. 신원의 사업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해외 유명 브랜드 옷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 다른 하나는 베스티밸리 같은 자체 브랜드를 국내에서 파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ODM이라는 능력이에요. 이게 그냥 시키는 대로 옷만 만드는 OEM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신원이 직접 이런 디자인은 어때요? 하고 제안까지 하는 거죠. 이러니 고객사들이 신원이랑 한번 거래하면 끊기가 힘든 겁니다. 아주 끈끈한 관계가 되는 거죠. 매출 비중을 한번 보세요. 거의 80%가 수출에서 나오죠?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신원의 실적은 우리나라 경기보다 저 멀리 미국 사람들이 옷을 사냐 마냐에 훨씬 더 크게 좌우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신원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뭐랄까 아무나 넘볼 수 없는 경제적 해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갭, 월마트, 타겟 이런 글로벌 공영 기업들이랑 무려 30년 이상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거래처 수준이 아닌 거죠. 엄청난 신뢰가 쌓였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 회사 괜찮은데? 싶으시죠? 이렇게 탄탄한 사업 기반을 가졌는데 대체 뭐가 문제라서 주가가 이 모양일까요? 이제부터 이 회사의 치명적인 약점, 그 아킬레스건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보세요. 매출, 그러니까 판돈은 17%나 늘었어요. 그런데 남는 돈, 즉 영업이익은 무려 57%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니, 장사는 더 잘했는데 남는 게 반토막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입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꼭 봐야 하는 게 바로 이 자기자본 이익률, ROE인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회사가 내 돈, 그러니까 주주들 돈 100원을 가지고 1년 동안 얼마를 벌어다 주냐는 거예요. 근데 신원의 ROE가 고작 2.81%. 이건 은행 예금금리 수준이잖아요. 한마디로 주주 돈으로 돈을 버는 능력이 형편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돈을 못 버느냐? 문제의 근원은 바로 이 복잡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박 회장 일가가 T&M 커뮤니케이션즈라는 회사를 100% 소유하고 이 회사가 다시 신원을 지배하는 구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레드 플래그는 뭐냐? 바로 이 T&M이라는 회사가 실체가 거의 없는 페이퍼 컴퍼니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멀쩡한 상장사인 신원이 번 돈이 배당이나 용역비 같은 명목으로 오너 일가의 개인 회사인 T&M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이 일반 주주가 아닌 오너 일가를 위해 쓰일 수 있다는 의심을 계속 받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T&M이 신원 주식을 담보로 빚까지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일반 주주와 오너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 회사는 안 되겠네 싶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 법이죠.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신원에게 반등의 기회는 없을까요? 이제부터는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은 뭐가 있을까요?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역시 미국 소비 회복.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미국 사람들 지갑이 열리면 신원 실적은 바로 점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정학적 이점. 요즘 미국이 중국이랑 사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랑 가깝고 관세 혜택까지 있는 과테말라 공장이 탈중국의 대안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매력적인 카드죠.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 만약에 AI 같은 신기술로 이 고질적인 2%대 이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만 있다면 와,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완전히 재평가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장점과 단점, 기회와 위협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걸 다 종합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내려야겠죠? 그래서 사야 돼, 말아야 돼. 지금부터 최종 판단과 구체적인 매매 전략까지 한번 짜보겠습니다. 경쟁사들이랑 비교한 표를 한번 보시죠. 신원의 현 위치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PBR, 그러니까 순자산 대비 주가는 0.58배로 낮아 보여요. 싸네? 할 수 있죠. 그런데 ROE를 보세요. 2.81%. 경쟁사들 11%, 23%에 비하면 정말 처참한 수준입니다. 돈 버는 능력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 PER, 즉 이익 대비 주가는 오히려 경쟁사들보다 훨씬 비싸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가치 함정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저울 위에 장점과 단점을 올려놓고 비교해 볼까요? 한쪽에는 30년 이상 쌓아온 끈끈한 고객 관계, 미국 경기 회복의 수혜 가능성, 그리고 4.7%나 되는 꽤 쏠쏠한 배당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 저울에는 극도로 낮은 수익성,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오너 리스크라는 너무나 무거운 단점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관망, 즉 홀드입니다. 지켜보자는 거죠. 미래 성장이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지배구조 리스크와 형편없는 수익성을 감수하고 들어가기에는 솔직히 너무 위험 부담이 큽니다. 물론 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구한다 하시는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전략도 있습니다. 주가가 1,350원대까지 과도하게 밀렸을 때 5%에 가까운 높은 배당을 노리고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욕심내지 말고 기술적인 저항선인 1,800원 근처에서 기계적으로 매도하고 나오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죠. 이건 정말 단기 관점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반대로 저처럼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은요, 그냥 기다리면서 숙제 검사하듯이 확인해야 합니다. 딱 두 가지만 체크하세요. 첫째, 영업이익률이 최소한 4% 이상으로 회복되는가. 둘째, 저 골치 아픈 지주회사 T&M 관련해서 더 이상 잡음이 나오지 않는가. 이 두 가지가 눈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 가서 투자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결국 이 질문 하나가 남는 것 같습니다. 과연 신원은 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굴레를 끊어내고 30년 넘게 쌓아온 진짜 실력으로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회사의 변화를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보는 것, 그게 바로 신원 투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